자, 이제 기본서 104페이지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어들만 확실히 익히고 나면은 나중에 암기하는 것들은 계속 반복하면서 외워지는 거니까 일단은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용하고 이해하시고 왜 지정하는 건지. 방금도 지구 단위 계획은 특광 시군의 일부에다가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이제 막 개발이 일어나는 곳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디를 먼저 합리적으로 이용할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할지를 계획을 통해서 현실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획에서 이 지역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구라는 게 관할 토지의 일부라는 것만 정확하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는데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암기 사항들은 제가 지금 다 넘기고 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어떤 뜻인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이 나오죠. 자, 보시면은 가로 1번에 기반 시설이란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요게 기반 시설의 종류입니다. 기반 시설의 종류. 법에서는 크게 7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보시면은 그 음영 처리된 부분.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지시설, 보건, 위생시설, 환경, 기초시설 이렇게 7가지로.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종류들이 뒤에 나와 있죠. 요게 시험에 무지하게 나오는 겁니다. 옆에 페이지 볼까요? 예제 나옵니까? 예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외우셔야겠죠. 근데 보시면은 교통시설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이게 교통시설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표에 보시면은 이런 것도 교통시설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그것들 위주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체크해 드릴 건데, 보면 교통시설에 방금 읽었던 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이런 것들은 교통시설이죠. 근데 맨 끝에 있는 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요거 밑줄하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은 요거 교통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공간시설인데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건 뭐 별로 체크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런 것들을 공간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인데 유통업무설비, 그 뒤에 수도 체크해놓으세요. 수도. 이건 나는 거랑 비교하려고 체크하는 겁니다. 수도는 당연히 유통공급시설이겠죠.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열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요거 밑줄. 방송통신시설. 방송통신시설은 요거 유통공급시설이고 그 다음에 공동구라는 건 제가 조금 이따 체크할 겁니다. 따로 설명드릴 거고 시장 밑줄. 시장은 기반시설입니다. 대신 뭐 백화점, 마트 이런 건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시장은 기반시설. 그 다음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이런 건 뭐 당연한 거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고 돼 있죠.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따로 외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제시설이라고 해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거 일단 놔두고 뒤에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불 막고 바람 막고 물 막고 모래 막고 파도 막고 방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방제시설이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3가지 밑줄하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방자 들어가는 것들은 쉬우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앞에 있는 거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게 방제시설입니다. 방제시설. 하천 같은 거는 뭐 홍수에 대비하는 거고 저수지 같은 것들은 가뭄에 대비하는 거겠죠. 그 다음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 그러니까 묘지 관련 시설, 락골당 이런 것들을 묶어서 장사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이걸 보건위생시설이라고 합니다. 요 3가지는 다 밑줄하죠. 공통점은 귀신 나오는 데입니다. 귀신 나오는 데.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인데 하수도 밑줄. 아까 수도는 뭐였죠? 수도? 유통공급시설. 근데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이렇게 요 2가지.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이런 것들 됐고 수질오염 방지 시설 됐고 폐차장 밑줄. 이거 시험에 무지 나왔죠. 폐차장을 교통시설로 많이 바꿔냈습니다. 폐차장은 교통시설 아니고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이게 기반시설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옆에 예제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연결 옳은지 틀린지 그거 찾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요 기반시설 종류는 체크해드린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면은 뭐 세분이 가능한 기반시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에 볼 겁니다. 그 기반시설들 중에서 더 세분을 하는 게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요건 또 더 세분을 합니다.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27회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게 나오죠. 요걸 볼 겁니다. 요게 우리 29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일단 28페이지부터 보면은 저 맨 위에 표의 끄트머리가 보이죠? 환경, 기초시설, 보건, 위생시설 그 방금 봤던 기반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려고 하는 건 가로 8번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가로 11번 그 다음에 가로 12번 요거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이게 용어의 정의에서 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보면은 방금 우리가 봤던 뭐 도로, 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는 기반시설 이렇게 부르는 기반시설. 이렇게. 그래서 기반시설입니다. 자, 얘를 제가 도로로 하겠습니다. 도로로. 도로 등이 원래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다가 이게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로가 갑자기 철도로 바뀌고 수도로 바뀌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도로입니다. 도로. 그대로 도로지만 이 도로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때부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해서 거기 가로 8번 보면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제목에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그러면 기반시설이랑 도시군 계획시설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 자, 원래 이 도로가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이걸 뭐라 부르죠? 도시군 계획시설. 똑같은 도로지만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겁니다. 차이가 뭐죠? 이거 구체.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를 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서울시가 2030년 정도가 되면 인구가 얼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서울시가 2030년경이 되면 인구가 일정 비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로를 확충을 하자라고 계획을 수립해 놓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통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서울시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니까. 해서 방향을 설정했는데 2030년이 되니까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인구수가 증가를 한 거죠. 그러면 도로가 부족해지고 그 도로를 설치를 해야겠죠? 그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2030년경이 돼서 인구가 증가하면 도로를 설치하자라고 할 때 이 도로를 뭐라 부른다는 거죠? 기반시설. 아직 결정 안 됐으니까. 기본계획에서는 아직 관리계획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때 추상적인 단계의 도로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2030년이 돼서 실제 인구가 증가했고 도로가 부족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겠죠?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면 지형도면이라는 걸 작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노원구 어디서부터 강남 어디까지 지하철을 설치하자, 도로를 설치하자라고 관리계획을 결정을 한 겁니다. 해서 서울시 지도를 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하철을 이렇게 깔겠다라고 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체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도 위에 표시를 했으니까. 이때는 이 도로를 부르는 명칭이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즉 구체화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에 따라서 똑같은 도로지만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기 전에는 도로 기반 시설이라고 부르다가 이 도로가 관리 계획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고 나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은 구체화가 된 거, 기반 시설은 구체화가 안 된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감녀가 있습니다. 감녀가. 이 감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뭐라 부르는 거죠? 감녀를? 아가씨? 이렇게 부르다가 감녀가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라 부르죠? 아줌마. 아가씨랑 아줌마는 다릅니다. 대신에 감녀가 갑자기 을려가 된 건 아니죠. 감녀는 그대로 감녀지만 이 감녀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진다라는 거. 감녀가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구속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역시 도로도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기 전에는 구속력이 없죠. 추상적인 단계니까.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감녀, 아줌마가 되면 이제 구속력이 있죠. 아가씨 때는 새벽까지 놀아도 아무도 구속하지 않습니다. 저희 동생도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다가 이제 아줌마가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학원에 좀 늦게 마치죠? 문자가 옵니다. 너 어디야? 남편이 문자가 오죠. 학원이야. 그러면 진짜 학원이야? 뭐 이러고 주말에 특강하러 간다고 학원 나간다고 하면 애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밥은? 시켜 먹어. 뭐 이러고 구속력이 발생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도로도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 구속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기반 시설 하다가 구체화가 되고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걸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 옆에 페이지 가로 11번 있죠? 가로 11번 제목이 보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약간씩 글자가 다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거기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된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다시. 자, 도로가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 추상적인 단계에서는 이 도로를 뭐라 부르는 거죠? 기반 시설. 근데 이 도로가 관리 계획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고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뭐라고 부르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도로가 갑자기 철도가 된 건 아니죠. 그대로 도로입니다. 대신에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은 도로 공사하고 있고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 거죠.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합니다. 그 도로 공사하는 걸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제. 자, 기반 시설이란 도시, 군, 계획, 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반대로 말했죠. 중자가 여기 붙으면 안 되고 여기 붙어야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 얘네들 중에서 추상적인 기반 시설들 중에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함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기반 시설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문장 41번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제일 정답으로 많이 됐던 게 이 두 문장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시험에 엄청나게 출제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자, 요거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보면은 도로 등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기반 시설. 그래서 우리가 기반 시설의 종류도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기반 시설들이 관리 계획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고 이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뭐라 부르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다음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거기 가로 12번.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게 나오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해서 기역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니은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 30회 기출 문제. 다음 중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읍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니은 도시개발 사업, 디귿 정비 사업. 5번 지문에 기읍, 니은, 디귿. 정답. 엄청나게 시험에 출제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거. 그리고 제가 수업하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뭡니까? 라고 상당히 자주 질문을 할 겁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면은 요 세 가지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나중에는 줄여서 이걸 그냥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라고 할 겁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떠한 행위를 뭐뭐뭐를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뭐뭐뭐를 할 때에는 뭐뭐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이런 말이 보이면 바로 이 세 개가 떠올라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는 요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써주면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을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지문을 읽을 때 개발 사업으로 뭐뭐뭐를 할 때 그렇게 나오면은 아 이거 도시군 계획 사업인데 라는 게 자동으로 치환이 돼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요 세 가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있는 거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설 사업이랑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다른 말입니다. 다시 도로 등을 원래는 기반 시설이라고 부르죠. 이게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기반 시설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다음에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 그러니까 자 또 한참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관리 계획에 방금 봤던 3번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뀌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고 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요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 군, 계획, 사업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다음에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3번, 4번, 5번 정비 사업에서 6문제, 개발 사업에서 6문제, 정비 사업에서 6문제. 그러면 한 13문제 출발점이 요거면 요거. 방금 말씀드린 용어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겁니다. 개발법이랑 정비법. 그리고 시설 사업이랑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절차는 비슷비슷할까요? 완전 다를까요? 비슷하죠. 왜냐하면 셋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자, 우리는 국계법에서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를 배울 겁니다.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를 배웠다라는 건 우리는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랑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시설 사업이랑 똑같이 할 거니까. 자, 개발법은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라고 했죠? 그럼 시설 사업을 배웠다라는 건 우리는 개발 사업의 목차를 이미 다 배운 겁니다. 똑같이 하니까. 시설 사업을 배웠다라는 건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 다 배운 겁니다.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가 정비법의 목차입니다. 즉 국계법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시설 사업하는 절차를 배우고 나면 개발법이랑 정비법 목차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거.
그걸 제가 나중에 증명을 할 겁니다. 개발법이랑 정비법에 가서.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제가 시설 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하지 않고 시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만 보여드릴 겁니다. 그 절차가 그대로 개발법의 목차가 되고 정비법의 목차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대로 책이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국계법이. 그래서 지금부터 요 용어들 일단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라고 돼 있죠. 105페이지 2번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방금 보시니까 자, 요 도로와 같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원칙이라고 돼 있죠.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어떻게? 네, 거기 밑줄. 미리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반 시설을 바로 설치할 수 없고 기반 시설을 관리 계획 결정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돼야 그걸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설치할 수 있다. 근데 예외, 이게 올해 시험에 엄청 어렵게 나온 건데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나오면 그냥 틀리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 됐고, 자,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가 거기 쭉 나오는 겁니다. 106페이지까지.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가보시죠. 107페이지 가보니까 5번에 광역시설이라는 게 나오죠. 광역은 우리가 배웠는데 광역 나오면 다 뭐라고 했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이라고 돼 있죠.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을 말한다 해서 밑에 박스에 둘 이상 밑줄하시고 맨 마지막에 걸쳐있는 시설 밑줄, 그 밑에도 둘 이상 밑줄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용하는 시설 밑줄. 그러니까 광역시설이란 우리 앞에 봤던 기반시설들 있죠? 그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이나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걸쳐있는 시설이 뭐고 이용하는 시설이 뭐다 이런 것들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나오면 그냥 틀리면 됩니다. 대신에 걸쳐있는 건 길다란 거 읽어보시면 뭐 도로 이런 거 나오죠? 철도 아니면은 뭐 저 밑에 송유설비, 송유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걸쳐있는 시설입니다. 근데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건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공항을 각 관할구역마다 설치할 수는 없겠죠? 공항, 항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납골당 이런 것들도 굳이 각 관할구역마다 설치할 필요는 없겠죠. 해서 뭐 장사시설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면 그냥 틀리십시오. 이렇게. 대신에 이 광역시설을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었습니까? 방금 보니까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 즉 광역시설이랑 기반시설 중에서 뭐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이거 치킨 중에서 깐풍치킨,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하면은 치킨이 포괄적인 개념입니까? 깐풍치킨이 포괄적인 개념입니까? 치킨 중 깐풍치킨이라는 건 치킨의 한 종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반시설 중 광역시설이라고 했으니까 기반시설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 그러니까 광역시설을 설치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할 때랑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른다. 이걸 공동구의 설치 관리에 따른다 이렇게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에도 옆에 106페이지에 보이는 거 있죠? 그렇게 하겠다라는 10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106페이지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니까 요거랑 똑같이 합니다. 기반시설이랑. 근데 광역시설은 방금 둘 이상이라고 했죠? 제가 둘 이상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공동협의. 그러면은 기역에 협의에 보입니까? 협의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둘 이상이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공식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광역 나오면 둘 이상, 둘 이상은 나오면 협의. 요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지금은 광역시설이 뭔지만, 광역시설은 아까 봤던 기반 시설들 중에서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내지는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 한다라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 공동구라는 게 나오죠. 자, 이거 공동구 아까 기반 시설에 있었습니까? 유통 공급 시설에 보면 공동구라는 게 있었는데, 공동구. 자, 공동구는 거기 의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구란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자, 요새는 전봇대가 잘 안 보이죠. 전봇대가 그게 다 어디 있습니까? 땅 밑에 있죠. 그걸 지중선로라고 합니다. 근데 수도관이라든지 하수도관, 가스관, 전기 이런 것들이 다 밑에 묻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묻을 때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매설을 했던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수도공사가 수도관 따로 묻고, 하수도관 따로 묻고, 가스공사가 가스관 따로 묻고, 전기 한전이 전기선로 따로 묻고, KT가 통신선로 따로 묻고 하니까 최근에 보면은 통신선로 이런 것들 마비가 되죠. 지하에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장 난 거 땅 파가지고 고치는 거고, 그다음에 하수관 터지면 그거 고쳐 땅 파가지고 고치고,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매설하다 보니까 고장 날 때마다 땅을 파가지고 일일이 고치는 거죠. 그게 보통은 한 90년대 초반에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이런 관들을 매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30년, 40년 지났으니까 터질 때가 됐죠. 곳곳에서 지금 하수관, 송유관 이런 것들 막 터지고 있는 겁니다. 해서 이거 전수조사해가지고 한꺼번에 좀 정비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어디 묻혀 있는지 모르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매설하다 보니까 어디에 뭐가 묻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 해서 요렇게 하죠. 요렇게. 지표면 밑에다가 공동구라는 커다란 요 구를 팝니다. 구를.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전기 따로, 하수도관 따로, 수도 따로, 통신 따로 설치했는데 공동구라는 커다란 콘크리트 관을 만듭니다. 해가지고 이 관 안에 전기, 수도, 가스 같이 매설합니다.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구다라고 해서 이걸 공동구라고 부릅니다. 자, 예전에는 하수도관 고장나죠. 그러면은 이 하수도관 고장난데 딱 길 막아놓고 땅 파가지고 고칩니다. 그 다음에 땅 팠으니까 다시 포장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수도관이 터지는 겁니다. 길 막고 땅 파가지고 고치고 다시 포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 날 때마다 길을 막아야 됩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겠죠. 땅을 파가지고 고쳤으니까 다시 메꾸면은 도로가 울퉁불퉁해지겠죠. 즉 보기에도 안 좋고, 뭐 전봇대 같은 거 세워놓으면은 이렇게 전선들 쭉쭉 연결돼 있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보면 두 번째 줄에 미관 개선, 전봇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미관 개선. 그 다음에 도로 막을 때마다 힘드니까 도로 구조의 보전. 팔 때마다 팠다 덮었다 팠다 덮었다 하면은 도로가 울퉁불퉁해지겠죠. 해서 도로 구조의 보전. 그 다음에 교통의 원활한 소통. 이거 고장 날 때마다 도로를 막아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방해가 되니까 공동구라는 관을 파가지고 이 안에다 한꺼번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맨홀 뚫고 하나 설치해 놓으면은 고장 나면 이거 열고 들어가서 고치면 됩니다. 이게 공동구다라는 거. 공동구. 그래서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매설하던 지하 매설물들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한꺼번에 해가지고 미관의 개선,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그 다음에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동구라고 부릅니다. 공동구. 이렇게 말뜻만. 그러면은 이런 공동구들은 개발이 이미 다 끝난 지역에 설치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위에 있는 건물주들 다 나가라 해가지고 이걸 설치할 수는 없겠죠? 해서 일정한 지역은 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게 그 밑에 박스 보입니까? 거기 6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6군데는 당연히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입니다. 이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그 규모가 얼마냐면 위에 박스 위에 보면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 나오죠? 거기 밑줄.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 박스에 있는 6군데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6군데입니다. 그거 외우지 마십시오. 다음 중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 6군데 외우고 있고 그런 건 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 말해보겠습니다. 한 1년에 100번 가까이 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데서는 마지막에 보니까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밑줄. 의무라는 거. 나중에 다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이걸 설치하기가 힘드니까 개발 시작할 때 이거 묻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묻고.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입니다. 200만 제곱미터. 그거 시험에 잘 나오는 숫자입니다. 몇 번 나왔습니다. 몇 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처음부터 그 6군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계속 반복을 한번 해보죠.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의 면적이 얼마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게 공동구라는 거. 공동구. 이런 지하 매설물들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동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설치하고 이걸 어떻게 막 관리하고 돈은 누가 내야 되고 뭐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7번에 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라고 나오죠. 지금 제가 언급 안 드리는 내용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의 먼저 이 말뜻이 뭔지 그리고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자, 아까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구체화가 되면은 그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은 우리 국민에게 구속력이 발생합니까? 네. 자,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요렇게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가 토지를 요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 땅의 요만큼이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됐죠. 요 부분, 이 도로 설치가 되는 부분을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이렇게 부릅니다. 내 땅이 학교 부지가 됐다, 도로 부지가 됐다, 철도 부지가 됐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군 계획시설 자리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넣어주는 거죠. 도로 부지, 학교 부지, 철도 부지 이렇게. 자, 이렇게 도로 부지로 결정이 되면은 여기 개발행위 못합니다. 그게 1번. 원칙 개발행위 금지라고 돼 있죠. 자,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밑줄, 허가에서는 아니 된다. 원래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기 도로 부지로 결정이 됐는데 특광시군이 여기다가 건물의 건축에 대해서 허가를 내줘 버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도로 공사할 때 이거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공사에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로 부지로 결정이 되고 나면 이 위에는 아무런 개발 행위도 못 합니다. 아무런 개발 행위도. 근데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 내야 되죠? 토지가 없어서 잘 모릅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 내죠? 세금. 재산세 내야죠. 보유세를 내야겠죠. 그 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도 내야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수가가 올라갑니다. 간접세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져야 되는 의무가 있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토지가 도로 부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 개발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 여기 보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면 나는 이제 그 토지 못 씁니다. 못 씁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서 이거 도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못 하겠죠.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 예산을 따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빨리 따오면 금방 설치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빨리 확보가 안 되면은 일정 기간의 방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설치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내 토지를 활용은 못하는데 세금은 따박따박 내고 있는 거죠. 역시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으로 나오는 게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요건 뒤에 나올 겁니다. 매수 청구권. 그래서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방금 그 개발행위 금지 그걸 읽은 겁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면 그거 못 씁니다. 못 쓰는데 나는 세금은 내고 있고 사업을 안 하는 거죠. 그거 장기간이라는 게 10년입니다. 10년. 나중에 할 겁니다. 10년 이상 사업을 안 하고 방치를 하면 야 이거 나는 도저히 못 갖고 있으니까 네가 차라리 사가라고 청구하는 게 매수청구권. 제가 주민의 입안 제한이라는 거 할 때 말씀드렸는데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을 하향식으로 대부분 규제를 합니다. 근데 이 매수청구권이라는 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행정청한테 사줘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역시 또 시험 문제겠죠.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니까 시험에 무지하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매수청구권도. 뭔가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이니까. 이렇게 요것도 매수청구권. 그러니까 요 전체 페이지 여기 나오는 거. 일단 요 체계를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도로 같은 것들을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이게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로 부르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근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자, 설치를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설치를 안 하고 이걸 장기간 무단 방치를 함으로 인해서 권리 침해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으로 나오는 게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제도는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라고 여기서 배웠던 걸 이쪽에 살짝 섞어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걸 여기다 살짝 섞어가지고 출제를 하고 요걸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해서 자 111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게 나오죠. 맨 밑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요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를 하는 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라고 부릅니다. 자, 요 사업의 절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군 계획 사업의 일종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걸 세 개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이랑 정비 사업 모두 맨 처음에는 뭘 하냐면 요거 계획 만듭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때는 항상 계획을 먼저 만듭니다. 계획을 해서 시설 사업 할 때도 지금 보니까 계획이라고 돼 있죠. 맨 처음에 계획 만듭니다.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도 맨 처음에 계획 만들고 정비 사업을 할 때도 맨 처음에 계획 만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시설 사업을 할 때는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 단계별 집행 계획. 그래서 말 그대로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건 사업을 단계별로 집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단계별 집행 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 그러니까 단계를 나눠야 되니까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합니다. 1단계, 2단계. 자, 1단계는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을 1단계 이렇게 구분하고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단계별 집행 계획.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 계획 안에는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80년대 이럴 때 지자체장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첫 번째 공약이 뭐였죠? 한 80년대에 국회의원 선거 나오거나 뭐 지자체장 선거 나오면은 뭐 해준다는 게 꼭 있는데. 그렇죠. 우리 동네에 도로 만들어줄게, 학교 만들어줄게, 다리 놔줄게. 그게 첫 번째 공약입니다. 그때는 사회 간접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국회의원들 선거 나오면 무조건 했던 말이 우리 동네에 도로 놔줄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예산을 못 따오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이걸 반드시 계획에 포함하라 그 말입니다. 재원을 마련할지.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 아까 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이 토지에 내 땅이 포함이 됐죠.
이거 수용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보상에 관한 계획들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거. 단계별 집행계획.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합니다. 그걸 시행자라고 합니다. 시행자.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누가 할지 시행자를 정합니다. 시행자. 시행자. 그 시행자 원칙은 누구냐면은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만들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거였죠? 관할구역, 특, 꽝, 시, 군에서. 서울시에서는 누가 만들면 좋을까요? 서울시장이.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도는 도 단위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죠. 시나 군. 이 사람들이 관리계획 입안권자. 자, 서울시장이 광화문 정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광화문은 광장이니까 기반시설이죠. 그 광장, 정비사업,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입안한 거죠. 지가 하면 됩니다. 지가. 부산시장이 신공항을 만들겠답니다. 지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장 아니면 공장이 필요하다라고 입안을 한 거죠. 우리가 할게 시행자. 그래서 특광시군이 광장 정비 사업을 하겠다, 공항을 설치하겠다 입안을 했으니까 특광시군이 원칙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계획 입안을 해야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 입안한 사람이 시행자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배운 거 나옵니다. 둘 이상.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거죠. 둘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1번, 111페이지 맨 밑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의라고 돼 있죠?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뭐를? 도시군 계획 시설을 기반시설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라고 돼 있죠. 맨 처음에 뭐 한다고 했죠? 계획 만들어야죠. 무슨 계획? 단계별 집행 계획. 이런 이름들이 말이 입에 안 붙겠죠. 그래서 계속 용어들을 맨 먼저 보라는 겁니다. 상세한 뭐 내용들 뭐 3년 안에 3년 이후에 도시군 계획시설 골정고시로부터 3개월 안에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2년 안에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도 입에 안 붙는데 3개월, 2개월 이런 걸 외우고 있으면 이걸 까먹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용어들 단계별 집행계획. 계획 사업이니까 계획 만들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계획을 만드는데 그때 만드는 계획이 바로 단계별 집행계획이다라는 단계별 집행계획. 이렇게 해서 특광시군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기 밑줄 할까요?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 안에는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에 관한 계획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런 것들 됐고 예외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 계획의 구분이라고 돼 있죠. 단계별 집행 계획이란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이니까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합니다. 1단계, 2단계로. 1단계는 얼마 안에? 3년 안에. 그래서 표에 1단계는 3년 이내, 2단계는 3년 후에 이렇게 밑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안 읽은 거 놔두시고 그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이런 거 됐고 옆에 페이지. 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뭐 한다고 했죠?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계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누가 할지를 정합니다. 누가 할지. 시행자 지정.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 원칙 누구라고 했죠? 가로 1번에 가로 안에 입안권자 밑줄. 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원칙은 특, 꽝, 시, 군이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도 원칙은 특, 꽝, 시, 군 그 파란색 글자 쭉 밑줄. 그러니까 기반시설 같은 거 도로 설치하고 지하철 공사하고 서울시장이 하는 겁니다. 원칙.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둘 이상 동그라미 해볼까요? 둘 이상?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될 때에는 맨 밑에 줄에 협의 동그라미. 우리가 배운 것들만 체크해 보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 됐습니다. 근데 자, 둘 이상일 때는 항상 협의한다라고 했는데 항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이거 싸움 누가 말려준다고 했죠? 위에서. 그래서 같은 도 안에서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막 싸우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말리면 되죠? 도지사가. 근데 서울시장이랑 경기도지사가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말리죠? 그게 거기 3번에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두 번째 줄에 같은 도 밑줄. 그때는 누가? 도지사가. 거기 관할 도지사가 밑줄.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둘 이상의 시도 밑줄. 이럴 때는 누가? 국장이. 이게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 계속. 둘 이상일 때는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위에서 싸움을 말려준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다음 페이지. 예외적인 시행자는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자, 계획 사업을 할 때, 시설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계획 만듭니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단계별 집행계획.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합니다. 그게 시행자 지정. 자, 누가 할지가 정해졌죠? 그러면 이 누가 할지 정해진 이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실시계획.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15페이지 4번에 실시계획이라고 돼 있죠? 실시계획은 누가 만든다고 했죠? 가로 1번에 그 시행자가. 그러니까 누가 할지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실시계획을. 그 다음, 자, 실시계획은 누가 만든 거였죠? 시행자가. 그러니까 이걸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그걸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한다라고 합니다.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한다. 그래서 그 가로 2번에 실시계획의 인가권자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실시계획의 인가권자는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자. 이건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직 시행자를 다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저거.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했죠? 그게 시행자 지정. 자, 이걸 글자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야기처럼 계획 사업이니까 맨 처음에 계획을 만듭니다. 그게 단계별 집행 계획. 그 다음에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합니다. 그게 시행자 지정. 누가 할지가 정해졌죠? 그러면 누가 할지 이 시행자가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만듭니다. 그게 실시 계획. 자,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걸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한다라고 합니다. 인가받고 고시한다. 그리고 나면은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실시를. 요게 해서 뒤에 보면은 가로 3번에 뭐 서류의 열람 이런 거 실시 계획 고시 그 117페이지에 가로 4번에 실시 계획의 고시라고 돼 있죠? 117페이지 맨 밑에 가로 4번에 실시 계획의 고시 나오죠? 그래서 아까 실시 계획의 인가권자라는 게 나왔고 인가하고 나면 그 내용을 고시 알려주겠다라는 거. 알려준다. 알리고 보여준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 119페이지에 6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는 게 보입니까?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자, 그게 요 실시입니다. 실시.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라는 건 공익 사업을 하는 겁니까? 네,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공익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행자가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게 그 시행자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익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혜택을 줍니다. 다른 말로는 시행자 보호 조치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조치라고 돼 있죠. 첫 번째, 관계 서류의 열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뭐 등기부 같은 걸 떼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거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시설 사업을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몇 장 안 될 때는 이게 돈이 얼마 안 되겠지만 많으면 돈이 이것도 크겠죠. 공익 사업 하는 사람이니까 등기부 이런 거 무료로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의 송달이라고 돼 있죠. 아직 민법에서 의사표시 이런 거 배웠습니까? 민법에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원칙은 무슨 주의를 택하고 있죠? 도달주의. 도달주의 배우셨죠?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있다 해서 격지자간의 승낙 이런 거 배우셨습니까?
뭐 민법은 11시까지 하니까 배웠겠죠. 민법은 뭐 11시까지 하신다고. 그래서 원칙은 도달주의. 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걸 공시송달이라고 부릅니다. 공시송달. 한번 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해서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가 없는 거죠. 도달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안 되니까 그 서류의 송달에 가름해서 내용을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시. 그걸 공시송달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대법원 홈페이지에다가 내가 의사표시할 사항을 일정 기간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나면 도달된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혹시나 가끔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내 명의로 공시가 된 게 있는지 확인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 국민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거. 그러면은 엄청난 효력인 거죠. 내가 나한테 서류가 도달됐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효력이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사업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공시송달. 이렇게 그걸 이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서류를 도달시켜야 되는데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쓰는 게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시송달. 그 다음에 다음 그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수용인데 요게 중요한 거니까 이걸 일단 놔두시고 4번 동그라미 4번 처분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처분 제한. 자, 여기 도로 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도로 부지가 서울시 소유입니다. 서울시 소유. 이거 홀랑 팔아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국공유지인데 도로 부지로 결정되면은 이거 가만 놔둬야지. 이거 팔아버리면 나중에 또 시행자가 이거 수용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해지겠죠. 해서 그걸 국공유지 처분 제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거기 비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도로 부지로 결정이 되면은 가만 놔두라 그 말입니다. 이거 팔면 무효입니다. 뒤에 무효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건 그 수용입니다. 수용. 안 갖고, 여기 갖고 왔구나. 역시.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도로 부지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 도로 부지 안에 요 포함된 요 토지, 요거 아까 뭐라 부른다고 했죠?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내 땅이 도로 부지가 됐다, 철도 부지가 됐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이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접지라고 부릅니다. 인접지. 요 그림은 우리 책의 12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잔여지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좋습니다. 자, 수용의 대상이 되는 거. 내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수용이라는 건 강제적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자, 수용이라는 건데 이때 적용되는 법이 제가 줄여서 써놨는데 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까? 거기 디귿에 중간쯤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수도 없이 나올 건데 그게 나올 때마다 다 읽으면 힘드니까 앞으로 공치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아는 사람들은 공치법 하면 뭔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수용이라는 건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한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을 짓는데 내가 지으려는 집의 규모는 내가 가진 토지보다 좀 큰 겁니다. 옆에 있는 땅을 사야 됩니다. 그때는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 지을 때 옆에 있는 사람 토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건 사야 되는 겁니다. 공익사업을 하니까 강제로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 공법에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122페이지. 그 위에 표가 나와 있습니까? 122페이지 메뉴에 표가 있어?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122페이지 메뉴에 있는 표. 자, 우리가 배우는 공법에는 수용이 총 4번 나올 겁니다. 그 4번의 수용마다 항상 무슨 법을 준용하냐면 맨 앞에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공치법.
공치법. 그냥 수용 나오면 공치법을 준용한다 이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이 총 4번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요 시설사업에서 수용이 한 번 나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 가면 수용이 한번 나올 거고 정비법에도 수용이 나오고 저 뒤에 주택법에 가면 수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이 표는 자주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주 정리를 해드릴 건데 요 4가지 수용이 있다라는 거. 대신에 수용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항상 무슨 법을 준용한다고 했죠? 요것만. 공치법을 준용을 합니다. 공치법을. 준용이라는 건 가져다 쓰겠다 그 말이죠. 근데 안 갖다 쓰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요 2가지가. 특례라는 건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특례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아직 우리가 사업의 절차를 다 안 배웠으니까 일단 놔두겠는데 수용이라는 건 타인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건데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사업,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법에서 수용을 인정을 해주는데 공익사업 할 때 공치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공법을 책을 읽다가 수용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항상 이건 따라 나와야 됩니다. 공치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공법에서 수용하면 항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도로부지에 편입된 이 토지 있죠? 요거는 수용이 되고 일시적으로 사용도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거 이거 인접지라고 불렀죠? 이건 수용 안 합니다. 수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도로부지에 속한 토지죠? 그럼 여기에 대한 소유권은 시행자가 취득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 토지는 도로부지가 아니죠. 굳이 소유권까지 확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럼 사업비만 늘어나겠죠. 다만 도로부지 옆에 있는 토지니까 공사장의 출입로라든지 재료 적치장으로 일시적으로 빌려 쓸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용이 대상이 되는 건 당해 토지지 옆에 있는 인접지가 아니다라는 거. 해서 우리 앞에 다시 보면은 저 120페이지 맨 위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자 수용은 누가 하냐면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120페이지 맨 위에 시행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하는 거죠.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하려면 이 토지가 꼭 필요하니까 수용을 한다. 시행자가 수용을 하는 거고 다음에 필요한 물건이나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A. 토지 밑줄 건물 밑줄 그 다음에 그 줄 맨 끝에 물건 밑줄 그 다음에 B에 소유권 A 권리 밑줄. 자 수용의 대상이 되는 건 토지만 수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그리고 물건 그리고 소유권 외의 권리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의 대상이 되는 건 4가지입니다. 토지, 건물, 물건, 권리. 그 다음에 B에 니은에 인접지의 제목 뭐라고 돼 있죠? 제목 쭉 밑줄. 그 옆에다가 수용 X 밑줄. 수용 X라고 쓰시고. 인접한 토지는 수용이 안 됩니다. 수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고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동그라미 하시고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다 밑줄. 인접지는 수용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것도 위에랑 똑같이 토지, 건물, 물건,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용할 때는 원칙 무슨 법을 준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A. 수용 및 사용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거기 공치법을 준용한다 밑줄. 수용 글자 보이면 공치법을 준용한다. 이것도 공식입니다.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치법을 준용한다. 다만 특례는 제가 다음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서 시행자가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라는 걸 봤습니다. 준공검사. 이렇게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도로를 설치할 때. 그 다음에 그 123페이지에 보시면은 제목에 매수청구라고 돼 있죠. 매수청구. 아까 이거 뭐라고 했죠? 사업 안 하고 방치하는 토지 사조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요 매수청구부터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용어들, 제가 말씀드리는 요 제도가 왜 만들어지는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들 위주로 암기사항들은 다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매수청구 이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